우리는 만나서 자연스럽게 모텔을 향했어. 누나,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시간이 흘러 역시나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지. 안녕하세요, 연희님.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5번째 사연으로 돌아온 업소 시리즈의 장인입니다. 지금까지 4번의 사연을 보내고 5번째.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업소 아가씨들과의 썰이야. 내가 보냈던 사연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면 알겠지만 나는 일찍 대학을 포기하고 사회에 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20대 초반에 겪었던 일인 거지. 군대 가기 전 업소, 즉 안마방에서 있었던 일인데 거기서 나는 영심이라는 누나를 만나게 됐어. 어차피 가게에서 쓰는 가명이니 편하게 얘기해도 돼. 이 누나의 특징은 키는 160에 몸무게는 50kg 정도로 그렇게 마른 체형은 아니야. 흔하게 볼 수 있는 체형인 거지. 길거리에서는 나름 괜찮은 몸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업소에서는 그렇게 좋은 몸매는 아니야. 여튼 이 누나는 겉모습은 평범한 편에 속하지만 정말 진국적인 건 마인드야. 항상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친절하려고 노력하지. 손님을 맞이할 땐 안녕하세요 하며 90도로 깍듯하게 인사하고 술을 먹은 손님, 나이 먹은 손님, 노가다 하다가 와서 땀과 흙먼지가 뒤섞인 손님, 비린내가 진동하는 뱃사람, 어느 누구 가리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해. 그래서 한번 만나본 손님들은 2-3번 무조건 그 아가씨만을 지명해. 처음에는 이런 아가씨를 찾다가도 결국엔 가장 친절한 아가씨에게 돌아가는 거지. 어차피 같은 값을 지불했으면 그나마 가장 친절하고 나에게 최선을 다해주는 사람이 좋은 법이잖아. 대부분 업소를 찾는 손님들은 외로워서 업소를 찾는 경우가 많거든. 특히 중년 남자들 같은 경우엔 집에선 ATM 기기 취급받으며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반겨주는 사람 하나 없다 보니 집에서 못 받는 대접을 업소에서 받으며 힐링하고 싶은 거지. 서론이 길었는데 여튼 이 누나는 가게에서 에이스 탑3 안에 들어갔어. 그만큼 일이 많고 찾는 손님이 줄지어 기다리는 법이지. 저녁 7시부터 가게를 오픈하지만 가끔 손님들은 5, 6시에도 일찍 와. 퇴근하는 길에 들리는 거겠지. 대부분의 아가씨들은 7시가 오픈이니 5시쯤 출근해 본인 방에 씻고 샤워하고 화장을 해. 간혹 헤어샵에서 헤어 손질 받고 메이크업까지 받고 출근하는 아가씨들도 있었지만 말이야. 그러다 보니 손님들이 일찍 와도 항상 7시부터 오픈이니까 손님들은 무료하게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 아가씨들에게 재촉을 해도 아무리 자기들은 상관이 없잖아. 우리는 출근이 7시인데 기다리시라고 해. 라고 답하면서 본인들의 할 일을 하지. 하지만 영심이 누나는 달랐어. 항상 오후 5시면 오픈 준비가 끝나 있지. 얘기를 듣기론 일찍 일어나 일찍 준비한다고 하더라고. 본인은 잠이 없다고. 그리고 이 누나는 가게 근처에 숙소를 잡는 게 아니라 가게에서 먹고 자고 하며 모든 것을 해결했어. 그래서 일찍 오는 손님들은 다들 영심인 누나를 만난 거지. 그렇게 1달, 2달이 지나고 어느덧 겨울이 되었을 때의 일이야. 연말이다 보니 굉장히 바빴거든. 손님도 많고 진상도 많고 정신이 없었지. 그러던 와중에 일이 터진 거야. 영심이 누나가 울면서 카운터로 나왔어. 사모님을 급하게 찾더니 언니 어떻게 해? 우리 할머니 돌아가신 것 같아. 나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이야. 평소에 정말 열심히 일하고 손님 가리지 않고 가게에서 입버라하는 아가씨다 보니 난리가 났지. 사장님이 나에게 부탁을 했어. 곰탱아, 네가 좀 데려다주고 와라. 라고 말이야. 당시에 나는 그랜저 TG를 타고 있었고 무엇보다 사장님과 사모님은 아가씨와 단둘이 있어도 나는 아무 일이 없다고 굳게 믿으셨고 나도 그렇게 행동해왔기 때문에 나에게 픽업을 해주라 얘기했던 거지. 눈이 많이 오는 길이었는데 우리 가게가 있던 곳은 천안, 그리고 내가 가야 하는 곳은 부산이었어. 눈길을 뚫고 미친 듯이 달렸어. 누나가 많이 울었거든. 가게 에이스였고 직원과 손님들에게 친절했기에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물론 여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그렇게 누나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밖에서 담배 하나 피고 있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야. 약간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 쎄한 기분 말이야. 담뱃불을 끄고 병실을 올라가 봤는데 할머님이 돌아가셨더라고. 난리가 났어. 그리고 밖으로 나와 사장님께 전화를 해 상황을 설명했어. 그랬더니 나보고 장례식 진행되는 거 지켜보고 제일 먼저 부조를 해주라는 거야. 부조금은
사장님과 사모님 이름으로 각각 100만원씩 하라고. 그리고 가게 아가씨들에게 얘기해. 부조금 얼마일 건지 얘기를 듣고 정리해. 문자로 보내줄 테니 네가 하고 상황을 지켜보라고. 당연히 그렇게 했지. 이 아가씨로 인해 가게를 찾는 손님이 수백 명인데 그 수백 명이 지인들도 데리고 오니 가게 입장에선 어마어마한 거야. 그렇게 상황이 흘러가는 것을 뒤에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봤을 땐 영심이 누나 아는 동생이라고만 표현했고 눈길이라서 대신 운전해줬다고 말이야. 물론 가게에서 쓰는 가명 말고 본명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았어. 복장 또한 일할 땐 항상 세미정장 스타일로 입었기 때문에 깔끔했고 그렇게 일이 진행되는 걸 보고 있는데 이상한 점이 있더라고. 집안 사람들 중에 남자가 안 보이는 거야. 원래 집안의 경조사엔 중년 남성이 나서서 직원들과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자들밖에 없다 보니 우왕좌왕하는 거야. 일의 순서도 방법도 모르고. 이놈의 오지랖이 문제지. 그래서 바로 사장님께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니 바로 이해하더라고. 그리고 나에게 일의 진행을 부탁했지. 바로 영심의 누나에게 달려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내가 앞장서서 일을 진행했어. 꼴의 남자라고 그래도 주변에서 주워들었던 정보도 있었고 중간중간 사장님과 통화하며 일의 진행 상황을 알았지. 그렇게 장례는 시작되고 자연스럽게 부조금을 받은 위치에 내가 앉게 됐어. 3일 동안 꾸벅꾸벅 졸면서 명단을 적었지. 그렇게 발인을 하고 화장터에 가서 화장하고 납골당에 할머님을 모시는 것까지 보고 나서 가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누나가 나를 부르더라고. 본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고 며칠 정도만 보살펴달라고 말이야. 그래서 사장님께 전화를 해 상황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아 누나를 차에 태워 집으로 이동했어. 고향은 부산인데 또 누나네 집은 수원이야. 그렇게 운전을 해서 수원 누나 집에 도착을 했어. 아파트였는데 방은 3개, 화장실은 2개인 곳이지. 자연스럽게 누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샤워하고 나는 밖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를 했어. 거실에 앉아 캔맥주를 마시며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안아줬어. 고생했다고. 정말 담백한 포옹이었지. 사람과 사람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포옹을 하고 격려하며 위로를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둘이 같이 거실 소파에 잠들어 버렸던 것 같아. 눈을 떠보니 내 품에 안겨서 누나는 자고 있었고 집에 왔던 시간은 오후인데 눈 떠보니 아침인 거야. 얼마나 기절한 듯이 잠에 들었던 건지. 누나가 너무 곱게 자고 있었어. 피곤했겠다 싶었지. 장례식장에서도 울다가 몇 번이나 실신해 응급실 가서 링거 맞고 올 정도였으니까. 그러다가 고생한 나를 위해 서비스를 해줬는데 배시시 웃는 얼굴을 보니 미치겠더라고.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사람으로만 느껴졌던 사람이 한순간에 세상에서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일 수가 없다는 것을 느꼈어. 모르겠어.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진 모르겠지만 왜 그랬던 거야? 아니 그냥 고마웠어. 내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싶었는데 마침 네가 준비가 되어 있길래. 그래도 그렇지.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사장님 사모님이 아시면 큰일 나. 괜찮아. 우리끼리 비밀이면 되지 뭐. 왜? 누나가 사랑스러워서 미치겠어? 여자로 느껴져? 그렇게 우리는 며칠 동안 신혼부부처럼 눈만 마주치면 시간을 보냈어. 3일 정도 그렇게 지내고 준비를 해서 천안에 가게로 내려갔지. 사장님과 사모님이 고생했다며 나를 격려하고 누나를 안아줬어. 그리고 조용히 사장님이 나를 창고로 불러 담배를 건네주는 거야. 곰탱아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 둘이 했냐? 라고 물어보면서 말이야. 나는 순간적으로 모든 행동이 멈춰버렸어. 거짓말이라고 해야 하고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야. 곰탱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건 너와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다. 절대 사모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지 마. 티나게 행동하지 말고. 원래대로라면 너도 여기까지 일하고 잘려야 하지만 너는 그렇게 여자에 미쳐 일에 지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딱 한 번이다. 이번만 넘어갈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나는 먼저 나갈 테니까 나와서 준비하자.
그렇게 일을 시작했어.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려고 노력했고 무엇보다 또 너무 바빴지. 영심이 누나가 복귀했다는 것이 어느샌가 소문이 났고 집안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는 손님들이 위로해줘야 한다나 뭐라나 하면서 미친 듯이 찾아오더라고. 이거 뭐 티를 내고 싶고 안 내고 싶고 할 그게 없는 거야. 너무 바빴고 정신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어.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나 우연의 일치인진 모르겠지만 누나와 나는 쉬는 날이 맞아떨어졌고 누나에게 연락이 온 거야. 만나자고. 우리는 만나서 자연스럽게 모텔을 향했어. 맥주를 한잔하며 얘기를 나눴지. 누나,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왜? 너 나를 여자로서 좋아하는 거야? 사랑하기 시작했어? 아니, 그건 아닌데 모르겠어. 사랑까지는 아닌 것 같아. 미안하지만. 그냥 파트너. 그래, 그거면 된 거야. 누나는 일하면서 많이 더러워졌잖아. 근데 너랑 시간 보내고 나면 뭔가 깨끗하게 정화가 되는 기분이야. 그렇게 우리는 서로 그동안 몰랐던 얘기를 나눴고 누나네 집안에 남자가 없었던 이유도 알게 됐는데 누나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오빠라고 하는 사람이 2명이 있는데 현재는 행방불명이래. 두 오빠라는 인간들이 사업을 한다 뭐한다 하면서 집안의 돈을 싹싹 긁어 날려먹고 빚까지 만들어버리고 잠수 탄 거지. 지금은 어디서 뭐하고 살고 있는지 모른대. 누나가 고등학생이던데 갑자기 집안에 빚쟁이들이 찾아와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집안의 물건도 다 들고 나가 오갈 곳이 없던 와중에 받아줬던 게 할머니였대. 그렇게 할머니 집에서 엄마와 셋이 살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본인 발로 이곳에 찾아갔다지. 여자로서 가장 빠르고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그곳이라며. 그렇게 한 달, 2달, 1년, 2년이 지나고 어느샌가 20년, 10년 동안 모든 날을 다 일하면서 끊임없이 일한 결과 오빠들의 빚을 다 청산하고 엄마와 할머니를 모시고 살 수 있는 아파트를 한 채 살 수 있을 정도로 모은 거야. 그렇게 할머니와 어머니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부산에 한 채 사주고 본인이 지낼 수 있는 아파트도 수원에 따로 한 채 장만한 거지. 대단하다 싶더라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역시나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지. 사모님이 알게 된 거야. 나와 누나 그리고 사장님, 사모님 이렇게 넷이서 가게에 남아 조용히 얘기를 나눴어. 이유와 자초지종을 물어봤고 나와 누나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어. 절대로 일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다짐을 받고 나서 모르는 척 넘어가시라고 했지. 아마 사장님이 사모님을 많이 설득하셨을 테고 그동안 둘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동안은 절대 티를 내는 법이 없고 일에 지장을 주진 않았거든.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흘러 사모님께 물어봤을 때 얘기해주는 거야. 그렇게 모르는 여우 같은 여자나 아가씨들에게 걸려 몸도 마음도 상처받는 것보단 차라리 저렇게 공과 사를 구분하는 애들끼리 붙어먹어도 괜찮겠다 싶었다지. 그렇게 약 2년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느 날부턴가 누나가 나를 피하는 거야. 서로 쉬는 날이 맞는다며 항상 붙어 있었는데 누나가 쉬는 날이 되면 볼 일이 있다며 나를 피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몇 달 뒤 누나가 사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나를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야. 나 결혼해. 엄마가 선자리를 알아봐줘서 만났는데 남자 괜찮더라. 성격도 좋고 벌이도 좋고 무엇보다 사람이 착해서 좋아. 우리는 축하해줬고 잘됐다며 응원한다는 말을 했어. 그리고 곰탱아, 그동안 고마웠어. 젊은 놈이 늙은 누나랑 붙어먹느라고 고생 많았다. 아니야 누나, 내가 오히려 고마웠지. 누나 덕분에 다른데 정신 안 팔고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 그리고 누나는 짐을 싸서 나갔고 3개월 뒤 결혼한다는 청첩장을 가져오고 나와 사장님 사모님은 조용히 결혼식장에 찾아가 축의금을 두둑하게 하고 드레스를 입은 누나의 모습을 보고 웃고 사진을 찍고 나서 자리를 나왔어. 지금은 누나가 2명의 아들을 낳고 잘 살고 있더라고. 아직도 연락해. 가끔씩은 만나고 술 한잔하기도 하지만 그런 관계는 이어지지 않아. 나도 그럴 생각이 없고 누나도 그럴 생각이 없는 거겠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나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